잘 자. 한국우수 전래동화 39. 풍부한 감성을 키워주는 이야기.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아주 신기한 옹달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옹달샘, 작고 오목한 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알콩달콩 행복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조금은 쓸쓸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파는 나무꾼이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말했어요. 할멈, 오늘은 좀 깊은 산속으로 나무하러 갔다 오리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바느질을 끝내면 당신이 좋아하는 떡을 조금 해 놓을게요. 할아버지는 등에 지게를 지고 부지런히 산으로 떠났어요. 쪼로로롱 펫종, 쪼로로롱 펫종. 할아버지가 한참 산을 오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참 예쁜 새로구나. 노랫소리는 더 예쁘네.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파랑새가 할아버지에게 마치 말이라도 거는 듯 계속 날갯짓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 새가 꼭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구먼.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파랑새의 뒤를 쫓았어요. 숲 깊숙이 들어가자 향긋한 꽃냄새가 나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 할아버지의 땀을 식혀주었어요. 새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파랑새는 훨훨 날아가다 옹달샘에 이르자 날갯짓을 멈췄어요. 마침 목이 말랐는데 잘 됐군. 목 좀 축여야지. 축이다. 물에 적시어 축축하게 함. 샘물은 아주 달고 맛있었어요. 참 시원하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고 시원한 물은 처음 마셔보는군. 그런데 그 사이 파랑새는 사라져 버렸어요. 어, 갑자기 잠이 오네. 여기서 잠깐 눈 좀 붙여야겠다. 할아버지는 옹달샘 옆에 큰 나무에 등을 기대자마자 금방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은 단잠에서 깨어났어요. 단잠, 고나게 깊이 자는 잠. 잠을 너무 많이 잤네. 어서 나무를 해야지.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숲으로 달려갔어요. 온몸에서 힘이 마구 솟는걸?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잠을 자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힘센 젊은이로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신 샘물은 젊어지는 샘물이었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는 나무를 한 집 가득하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쿵덕쿵덕 절구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말했어요. 절구질, 절구에 곡식 따위를 넣고 찍거나 빻거나 하는 일. 여보, 나왔소. 에구머니, 댁은 누구슈?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찾아와 아는 체를 하자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지요. 나요, 당신 남편 말이오.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 젊었을 적 남편의 모습이 틀림없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할아버지는 산에서 겪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럼 틀림없이 그 샘물 때문이구려. 맞아, 그런가 봐.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장구, 남의 말에 덩달아서 호응하거나 편드는 일.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옹달샘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도 두 손 가득 샘물을 떠서 마셨어요. 당신 말대로 정말 잠이 오네요. 할머니도 한숨 자고 일어나자 어여쁜 색시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한숨, 잠깐 동안의 휴식이나 잠. 당신도 다시 젊어졌소. 호호, 정말이에요? 신기한 샘물을 마시고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나 봐요.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왔지? 할아버지네 집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할아버지였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집주인은 지금 없는데 댁들은 누구시오?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동안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정말 자네인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자신도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당장 샘물을 찾아 나섰어요. 산 넘고 물 건너 신기한 샘물이 있다네. 그 샘물을 마시고 젊은 사람이 되세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숨을 헉헉 몰아쉬며 산으로 허겁지겁 올라갔어요. 마침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맑고 푸른 옹달샘에 도착했어요. 이게 바로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유 배불러. 그래도 조금만 더 마시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배가 불룩 나올 때까지 샘물을 마시고 또 마셨어요. 그러고는 옹달샘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산에 올라간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소식이 없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옹달샘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응애, 응애.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옹달샘 옆에서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온데간데 없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음. 할아버지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었군.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잘 키웁시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데려다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 젊어지는 샘물은 늙은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젊어진다는 이야기로 여러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무꾼 부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받아들이며 살았기 때문에 젊어지는 샘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또 젊어지는 샘물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도 욕심부리지 않고 적절히 샘물을 마심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말았지요. 나무꾼 부부가 샘물 근처로 갔을 때 아기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아기로 변해버린 것을 알아차렸지요. 아기가 없었던 나무꾼 부부는 아기를 데려다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 부부의 손에서 자란 아기는 아마 건강하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자랐겠지요. 착한 나무꾼 부부는 엄청난 행운을 맞이하였지만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도를 지켰기 때문에 행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즉,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왔을 때 조급해하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행운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마음가짐에 따라 삶의 질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교훈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맑고 맑은 샘 이야기. 샘은 땅에서 물이 나오는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새암, 시암, 샴, 샘터 등으로 불립니다.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흔히 샘이 집안에 있거나 물을 두레박으로 깃는 것을 우물이라고 하고 앉아서 뜨는 것을 샘이라 합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가리지 않고 흔히 샘물이라고 하지요. 샘은 뜨는 방법에 따라 쪽샘, 두레샘으로 나뉩니다. 쪽샘은 표주박이나 쪽박 또는 바가지 등으로 퍼내는 얕은 샘으로 바구물이라고도 합니다. 옹달샘을 비롯한 대부분의 샘물이 쪽샘에 속합니다. 두레샘은 두레박이 달린 두레대를 설치한 샘인데 두레대 한쪽에 적당한 크기의 돌을 달고 사람이 줄을 잡아당겨서 두레박을 물속에 넣은 다음 손을 놓으면 돌의 무게 때문에 두레박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옛날의 직업. 젊어지는 샘물에 나오는 주인공의 직업은 땔감으로 쓸 나무를 해다 파는 나무꾼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에 비해 직업의 종류가 매우 적었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대부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쓰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 집안 대대로 직업을 물려받아 자유롭게 직업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귀천이 분명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글 공부만 할 수 있었던 양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천대를 받았답니다. 특히 기생, 백정, 광대 등은 무척 천대받는 직업이었는데 가보개혁 이후 점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조금 쓸쓸해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랑새 한 마리가 나타나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 날개짓을 하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갔다가 맑은 옹달샘을 발견했답니다.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맛있는 샘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젊은이로 변해 있었던 거지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지요. 할머니도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고 젊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의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러 갔어요. 과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젊어졌을까요? 퀴즈 1. 즐거운 마음과 심술 부리는 마음 중에서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 할아버지를 샘물로 안내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3.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를 못 알아보았나요? 4.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샘물을 마신 뒤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40. 풍부한 감성을 키워주는 이야기. 요술부채.
오랜 옛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신기한 요술부채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옥황상제, 도교에서 하느님을 일컫는 말, 요술부채, 손에 쥐고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였어요. 그때 숲을 지나가던 나무꾼이 부채를 주었어요. 웬 부채가 산속에 떨어져 있지? 마침 더웠는데 잘 됐군. 나무꾼은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먼저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였어요. 그런데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얼굴을 더듬더듬 만져보던 나무꾼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코가 길다랗게 늘어나 있지 뭐예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나무꾼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집어들었어요. 안 되겠어. 파란 부채로 한번 붙여봐야지. 그러고는 열심히 부채질을 하였어요. 파란 부채로 붙이자 신기하게도 코가 다시 조금씩 작아지는 것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부채로군. 나무꾼은 지게도 팽개치고 집으로 허둥지둥 돌아왔어요. 지게, 짐을 지기 위해 나무로 만든 운반 기구의 한 가지. 옳지, 아내에게 부채를 좀 붙여볼까? 나무꾼은 아내의 얼굴에 빨간 부채를 들이대고 부채질을 하였어요. 아내의 코가 쭉쭉 길어졌어요. 다음에는 파란 부채로 살살 붙였어요. 아내의 코가 쑥쑥 줄어들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이건 요술부채야. 나무꾼은 싱글벙글 웃으며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던 아내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로 돌아왔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났소? 나무꾼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모두들 부잣집 잔치집에 갔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소리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은근히 화가 났어요. 가난한 나무꾼이라고 무시를 하는군.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부잣집은 여기저기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어요. 북새통.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태. 나무꾼은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주인 영감의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말했어요. 영감, 옛날 높은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을 일컫는 말. 더우실 텐데 제가 부채질 좀 해드릴까요? 에헴, 그러게나.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였어요. 주인 영감의 코가 쭉쭉 커졌지요. 나무꾼은 얼른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마을에는 부잣집 영감이 끙끙 앓아 누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용한 의원들도 무슨 병인지 모른대. 용하다. 재주가 보통보다 뛰어나게 좋다. 영감님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준다지 뭐야. 사람들은 쑥덕쑥덕 소문을 주고받았어요. 나무꾼의 귀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지요. 하하하, 이제 내가 나서볼까?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들고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부잣집 영감은 소문대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나무꾼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을 고쳐드리면 정말 많은 돈을 주실 거지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자네가 병을 고칠 수 있겠나? 부잣집 영감은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나무꾼을 바라보았어요. 제 말대로만 하세요. 눈을 꼭 감으세요. 나무꾼은 영감이 눈을 감은 사이에 파란 부채를 꺼내어 영감의 얼굴에 부채질을 하였어요. 그러자 영감의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병이 씻은 듯이 나은 부잣집 영감은 약속대로 나무꾼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이제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겠구나. 나무꾼은 더 이상 나무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어요. 하루하루 게으름만 피우다 보니 나무꾼은 슬슬 심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뒹굴뒹굴 누워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이 빨간 부채는 코를 얼마나 길어지게 할까? 옳지. 한번 붙여보면 알겠군. 나무꾼은 무릎을 탁 치며 싱긋 웃었어요.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열심히 부채질을 하였어요. 코는 자꾸만 길어져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마침내 코가 구름을 뚫고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렀지요. 마침 정원을 산책하고 있던 옥황상제가 그만 코에 발부리가 걸려 와락 넘어지고 말았어요. 발부리, 발끝의 뾰족한 부분.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옥황상제는 나무꾼의 코를 발견하고는 화를 버럭 냈어요. 여봐라, 나무꾼의 코를 기둥에 묶어두어라. 옥황상제는 언짢은 얼굴로 선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선녀는 나무꾼의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요. 아야, 무슨 일이지? 왜 코가 아플까? 나무꾼은 빨간 부채의 부채질을 얼른 멈췄어요. 이제 그만 원래대로 돌아와야겠다.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들고 코에 대고 붙였지요.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런데 부채질을 하자 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몸이 둥실둥실 하늘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다시 선녀를 불렀어요. 이제 그 녀석도 혼쭐이 났을 테니 그만 코를 풀어주어라. 선녀는 나무꾼에 묶인 코를 살살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하늘 위에 둥실 떠있던 나무꾼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지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요술부채. 옛날 옛적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 이야기. 요술부채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옛 이야기로 빨간 부채, 파란 부채라고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우연히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부채가 요술부채라는 것을 알고 요술부채를 이용해 부자가 될 나쁜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영감의 코를 크게 늘여놓고 코를 다시 고쳐주어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계속 붙이면 코가 얼마나 길어질까 궁금해져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계속합니다. 코는 구름을 뚫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고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코가 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코끝이 점점 아파오자 정신이 든 나무꾼은 다시 파란 부채를 붙이기 시작하지만 코가 줄어들면서 몸이 하늘로 둥둥 떠오릅니다. 마침 그때 하늘나라 선녀들이 나무꾼의 코를 풀어주어 나무꾼은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요술부채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요술부채를 갖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나무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에 빠진 나무꾼처럼 우리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심을 부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나친 욕심을 부린 나무꾼이 하늘에서 내린 벌을 받았듯이 행운을 바라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채 이야기. 부채는 더위를 피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손으로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 가는 대오리로 살을 만들어 넓적하게 벌려서 그 위에 종이나 헝겊을 바른 것입니다. 부채는 붙이는 채라는 말이 줄어서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5월 5일 단오날 부채를 만들어 임금님에게 바치면 이것을 임금님이 신하 및 궁중의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오선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채의 종류는 형태의 구조에 따라 부채살을 접었다 펼 수 있도록 만든 접부채와 부채살을 편 채로 둥근 부채 형태를 유지하는 방구부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사용된 재료에 따라 다양한 부채 모양과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옛 피서 도구. 우리 조상들은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피했을까요? 지혜와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옛 피서 도구들을 살펴볼까요? 발은 햇볕 가리개입니다. 주로 여름날 창문이나 대청에 쳐서 햇볕을 가리는 물건으로 갈대나 가늘게 쪼갠 대나무 조각을 끈으로 엮어 만듭니다. 돗자리는 왕골이나 골풀의 줄기를 잘게 쪼개 만든 자리입니다. 왕골은 우리나라에서만 재배되는 작물로 삼국시대 때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죽부인은 대나무를 쪼개 둥글게 엮어 만든 도구로 어른이 품에 안고 자기에 알맞게 만들었습니다. 잘 마른 대나무를 참숯에 지지면서 엮어 만든 것으로 구멍이 나도록 성글게 짜 원통형이 되게 하고 품에 품었을 때 찔리지 않도록 잘 접어 만듭니다. 나무꾼이 산속에서 부채 2개를 주었어요. 나무를 하느라 땀이 난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붙였어요. 그런데 부채를 붙이자 나무꾼의 코가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늘어났던 코가 쭉쭉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나무꾼은 빨간 부채, 파란 부채가 요술부채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무꾼은 자기를 업신여기는 부잣집 영감님의 잔치에 가서 영감님을 향해 빨간 부채를 붙였답니다. 그러고는 살그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뒤 부잣집 영감님이 코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면 큰 돈을 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나무꾼은 파란 부채로 코가 길어진 부잣집 영감님의 병을 낫게 해주고 많은 돈을 받아 부자가 되었답니다. 나무꾼은 더 이상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간 부채를 계속 붙이면 코가 얼마나 길어질까? 나무꾼은 마루에 누운 채로 빨간 부채를 계속 붙였어요. 나무꾼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퀴즈 1.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 중 코를 길어지게 하는 부채는 어떤 부채인가요? 2. 나무꾼은 왜 영감님의 코에 부채질을 했나요? 3. 옥황상제는 나무꾼의 코를 어떻게 했나요? 4. 나무꾼이 혼이 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